안녕하세요, 영진입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실패와 의미 없는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실패는 실패로부터 관련된 정보를 피드백을 받아서 관련된 정보를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캐치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고 그리고 개선을 하고 다음 도전 때 개선된 부분을 보완을 해서 반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실패는 매우 의미가 큽니다. 반면에 의미 없는 실패는 기존에 해왔던 내용들을 무시해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실패로부터 뽑아내야 될 정보를 활용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 실패들이 전부 빅데이터, 실패들을 모으면 그게 하나의 빅데이터가 되는데 말이죠. 그런 점에서 실패를 의미 있는 실패, 의미 없는 실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 사업을 잠깐 했었고요. 지금은 전통회사에서 유물 촬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타임 아카이브라는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임 아카이브는 시간에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컨텐츠를 운영을 해오면서 수십 번의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공모전에 출품해서 이제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노력을 했더니 그 노력 대비 성과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포함해서입니다. 앞으로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실패를 경험할 것인데 실패 없는 성공이 있을 수 없겠죠. 이건 하나의 논리입니다. 실패를 경험을 할 텐데 그러면 매번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번아웃이 오고 지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정서를 느껴야 하는가. 그런 점에서 실패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재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고 크게는 의미 있는 실패 그리고 의미 없는 실패가 있는데 물론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밤이 지나가면 이제 아침이 밝아온다. 그리고 비가 그치면 곧 태양이 뜬다. 물론 이 말도 정말 절박할 때 좀 잡을 수 있는 말들이긴 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실패로부터 얻는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잘못된 방식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잘못 봤을 수도 있고 그 과정 중에 많은 변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변수들조차도 그 과정의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내 에너지가 투자가 되고 돈이 투자가 되었겠죠. 이런 복합적인 그 과정들을 살려야죠. 굉장히 귀한 경험입니다. 자산이고.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는 평가 시험을 치겠죠. 그 시험 점수가 하나의 피드백이 될 수도 있고요. 시험 점수를 통해서 그 특정한 문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그 단원으로 돌아가서 필요한 배경 지식을 다시 채워야 하는 그 좌표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 하면 판매 실적에 따라서 매출이 저조하다 그러면 마케팅이 부족한지 아니면 상세 페이지가 부족한지 키워드를 다시 잡아야 하는지 컨셉이 부족한지 나의 부족한 점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하나를 업로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영상 반응을 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찾을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적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성공, 이것은 실패, 점수가 딱딱 나오니까 이 두부 자르듯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이 한 점이 하나의 파동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파동이란 거는 성장했다가 멈칫했다가 성장했다가 멈칫했다가 이런 목적으로 가기 위한 여정 중에 하나의 과정의 상태에서 하나의 지점입니다. 이거를 점수를 데이터를 통해서 이거는 실패, 이거는 성공이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말이죠. 관점을 확장을 더 해볼게요. 만약에 단위적인 프로젝트 안에서 또한 지점에 성공과 실패가 이제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 좌표를, 이 프레임을 더 키워버리면 나의 인생 안에서 이 프로젝트조차도 하나의 점입니다. 지금 나이대, 지금 위치에서 이 프로젝트도 하나의 위치인데 과연 이 프로젝트의 성공 유무에 따라서 내 인생이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는 있겠죠. 절대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 실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저조차도 의식을 하고 관점을 바꾸려고 하고 이렇게 새롭게 보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려고 하더라도 이 실패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도 이 기분이 굉장히 다운됩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올해 4월에 베이스X에서 로켓을 띄웠습니다. 고공에서 폭발을 했는데 매체에서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맥락이랑 정확하게 맞아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다 얻었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실패를 바라보는 태도가 짐작컨대 일론 머스크는 실패조차도 로드맵 안에서 하나의 계획으로 잡아놨지 않았을까. 로켓이 폭발을 했어. 그러면 어떠한 데이터 값이 오류가 생겼고 그리고 오차 범위는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다음 발사 때 개선을 해서 반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즉, 이 과정 단계가 그것만 보면 실패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는데 그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을 성공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회비용을 계산해 봐서 적당한 때에 포기하는 것도 여기서 더 진행할 경우 얻을 리스크 그걸 감안을 해본다면 적당한 때 포기도 때론 인생 전체 안에 놓고 봤을 때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과정 하나하나에 너무 큰 의의를 두지 않는 게 다음 일을 진행을 하는데 일의 흐름과 관성과 그리고 그 리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어떤 일을 하든지 실패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갈 때마다 실패하면 주저앉고 지금 매체에서는 주저앉고 다시 일어서라 그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한번 주저앉을 때마다 이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안 넘어지는 게 좋은데 넘어지는 것은 논리고 그렇다면 넘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서 큰 힘 들이지 않고 바로 또 다음 단계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그게 굉장한 테크닉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저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만 이 가는 여정 가운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성공 끝, 내 인생 끝 이게 아니잖아요. 성공하면 또 다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성공해서 계속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매듭을 짓고 이게 다른 것과 연결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든지 성공했어 이제 망해야겠다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은 이런 여정인데 여정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실패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서 그거를 우리한테 유익하게끔 바라보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 건데요. 순간순간마다 부드럽게 넘어가서 원하는 그런 지점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